오늘 제일 단촐하네. 단촐한 만큼 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렇게 호응을 잘 해주시고 하면 예전에 적은 만큼 기도 좀 더 많이 받아가시는 거고. 오늘 그 처음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수련해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처음 하는 분이요? 예. 처음입니다. 네. 처음 오셨는데 혹시 수련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 명상이든 기공이든 뭐 단전 호흡이든 해보신 분 있어요? 네. 예. 뭐 해보셨습니까? 기금 조금 해봤습니다. 기공. 어떤 걸 해보셨어요? 전에 중국에 가 있을 때 중국 중화양성 이지공이라는 거. 아, 예. 양생기고. 예. 얼마나 수련하셨어요? 한 1, 2부 쳐봐보자 하다 말았습니다. 기도 좀 느껴보시고. 어떻게 수련해보신 적 없으시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신문 보고 오신 분 하나 보세요. 다 신문도 왔죠. 네, 뭐. 네. 카페로 오셨다, 카페. 카페. 네. 카페 가입돼 계신 분들. 네. 좋습니다. 카페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얼마나 되셨어요? 카페 가입? 저 한 3년 넘었는데 오. 지방에 살아가지고 이제 요새 살게 돼서 왔어요. 오래 되셨네? 뭐 카페에서 뭐 글은 웬만한 거 다 보셨겠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많이 봤었어요. 3년 만에 올라오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 정말 오랫동안. 뭐 혹시 여기 소개로 오셨다. 친구 소개나 뭐 어떻게 누가 소개하셨어요? 제가 신문 보고 같이 하자고 왔습니다. 아 같이 오셔가셔가지고. 네. 여기서 지금 몸이 좀 불편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아프다 좀 많이 안 좋은 데가 있다. 네 어디? 허리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거기 시끌시끌해서 자골신경통 있으시는 거구나. 얼마 전에 암이라는 진단 받고 지금 항암 치료 중입니다. 수남 진단도 림프 중입니다. 림프죠. 어떤 쪽에 있는데? 오른쪽 배. 예. 그리고 마음이 심란하시겠네요.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나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제 총것을 좀 알게 되죠. 또 다른 장제병도 예, 저는 구내염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내염? 예, 그리고 어깨가 뭉쳐 있습니다. 그냥 오셨죠? 속이요. 속, 위. 위가 안 좋으세요? 오래되셨어요? 네. 그게 전 무릎 엄청 높은데 또 계속 비슷해요? 네. 1년 정도 더. 이제 너무 거기 그게 힘들어요? 네. 5분 이상 못 걸어요. 어쩌다 그랬어요? 요가하다가. 요가하다가 뭐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료를 1년 동안 제가 받았는데 무슨 치료하셨는데? 주사. 아, 여기 주사 맞는 거? 네. 그 오랜만에 오셨어요? 강연회 때마다 한번 얼굴 잊어먹을 만 한번 오시고 하시는 거구나. 예, 오랜만에 하죠.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수준 듣기가 좀 애매하네. 우리 수련생들도 좀 많이 앉아 있고 강의하기가 좀 지금 우리 수련생들도 같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좀 한 몇 개 한번 받아보고 질문을 이렇게 좀 듣다 보면 제가 말문이 트일 것 같아. 이상하게 오늘 기분이 없네. 예. 저는 사실 오늘 좀 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사실 몸도 아프지만 정말 오늘은 기가 도대체 뭔가, 예를 들면 옛날부터 이란 말, 기란 말을 하면서 기란 말을 쓰고 그러는데 그 기라는 것이 저는 사실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뭔가를 개념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전혀 없으세요? 뭐 이기론에서 이하고 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최계나 일곡이 했던 이 기가 도대체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짐작을 하겠는데 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심입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지금 신문 보고 오신 거죠? 뭐 카페에 지금 뭐 강의 하나도 안 듣고 오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은 뭐 기가 있다 없다 라든가 이런 거를 말을 하는 시기는 너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수료할 때만 해도 벌써 그게 뭐 한 24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는 뭐 기수련 한다, 단전호흡 한다면 단전호흡이라는 단어도 잘 모를 때고 기수련 한다 그러면 기가 뭐야? 뭐 이럴 때고 그럴 때 아마 대부분의 강연회에서 뭐 기가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여기저기 단체를 가보면 근데 그것도 뭐 체험을 시켜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말을 하는데 기를 많이 쓰지 않냐, 뭐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들이 대부분 많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쌀밑자에다가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는 게 뭐 힘기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딱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철학자 장연구도 그렇고 기가 뭉치면 물질이 되고 물질이 흩어지면 기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도 여러분은 뭐 제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라는 어떤 보이는 물질 세계가 물질이 보이지 않는 걸로 전환이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이 생겨난다 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장애인과 기철학자하고 많은 똑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다 지금 분자구조식으로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몸 분리하면 딱 뭐겠어요? 뭐 단백질, 그 다음에 H2O, 물, 그 다음에 칼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것도 이제 분해를 해 나가면은 결국은 원자 단위에서 밀입자, 고립자 단위로 들어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 에너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만약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H2O라는 게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져서 그게 물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만들어지지만 이게 수소나 산소로 돌아가면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 수소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수소 원자 하나가 엄청 작은 알갱이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그 수소 원자 하나도 핵과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핵과 전자의 거리도 엄청난 진공 상태에서 굉장히 큰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죠. 이걸 또 깨면은 뭐 12개 밀입자, 5개 소립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자 상태에서는 또 이 입자가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이건 실제로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를 보이지 않는 에너지 스트링이다. 그래서 슈퍼 스트링 시오리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진동의 끈이 진동하는 끈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 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끈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 끈의 스핀수가 어떠냐, 진동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입자의 성질이나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모든 물질은 다 에너지 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것들이 합쳐나가기 시작하면서 합쳐나가기 시작하면서 입자가 입자끼리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소립자, 밀입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합쳐지면서 원자 한 100여 개, 지구상에 한 116개 정도의 자연에서 존재하는 건 한 96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플루토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합성해낸 원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분자 구조를 이루면서 이 우주 전체를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기가 뭐냐라고 대명제로 물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 에너지, 네? 각자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슈퍼스트링, 에너지로 이루어진 슈퍼스트링,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또 물질을 이루는 그리고 이제 인체에 뭐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에너지가 흐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생체 에너지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기도 각 그 파장대로 우리가 음파가 다 다르잖아. 우리 가청 주파수가 있죠. 가청 주파수라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들을 수 있는 헤르츠 주파수가 있지만 또 못 듣는 것도 있고, 그죠? 너무 고로 올라가도 못 듣고 너무 떨어져도 못 듣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의 레벨도 이 진동수나 에너지 특성에 따라서 엄청나게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네? 그래서 기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 에너지 또는 고유의 스핀수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스트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는 딱 근본적인 질문이니까 그 이외에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 에너지 한 건 우리 사람이라는 게 몸에 국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체 에너지, 뭐 바이오 에너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그래서 뭐 이기론이냐 주기론이냐 따라서 성우 이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기론을 주장하셨죠. 기가 먼저다. 기가를 더 중요시 하시고, 또 태계 이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리론을 중요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우주라는 어떤 우리를 소우주라고 봤을 때, 나를 이렇게 소우주라고 봤을 때 내 우주의 주인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색소상 행식,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색소상 행식인 가짜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어찌됐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어떤 정신 체계가, 정신이,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소우주를. 그죠? 움직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대우주에도 어떤 그런 마음 체가 있을 거다. 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우리가 그냥 이름을 어떻게 갖다 붙이든 간에 그 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소우주의 신이니까 이 우주, 이 전체 우주의 어떤 그 마음에 해당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다. 그걸 이제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고로한 마음체는 있고, 고로한 마음체를 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이 우주의 모든 작용력이 일어나게 하는 거, 실제 모든 현상이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는 기라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리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근데 뭐가 똑같이 생겨났냐? 그럼 우리가 만약 빅뱅까지 만약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요거는 이제 뭐 다중우주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우주가 도대체 언제 생겼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우주밖에 없어요. 우리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또 있어. 수많은 우주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원경에도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겐지스 강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세계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우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중우주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어요, 그죠? 이건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게 비눗방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눗방울이 두 우주가 있어. 이 두 우주를 살짝 붙였다 떼면 가운데서 작은 비눗방울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판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가 다중우주가 판의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이게 출렁이가 이렇게 딱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야. 어? 그럼 그때 빅뱅이 생기면서 지금 우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 그럼 그렇게 생겨난 그 우주에 해당하는 우주의 마음인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벗어나서 또 그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딱 태어났어.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벌써 나라는 소우주를 그대로 지니고 있잖아. 이게 기가 나눠져 있고 네가 나눠져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죠? 그냥 그렇게 생기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부위가 딱 나눠져 있는 거지. 이렇게 딱 완성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먼저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나의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컵 있잖아, 컵. 컵을 이렇게 들면 컵 같은데 이렇게 들면 컵 같은데 지금 이제 안에 들어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면 동그라미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나눠지면은 네모로 보이지만 이렇게 볼 때는 또 네모에 이런 또 선이 하나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중시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기론, 주리론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우주, 내가 내 몸을 끌고 가는 어떤 나라는 어떤 그런 게 있듯이 또 내 몸의 육체적 현상을 유지시켜주는 내가 못 느끼지만 또 끊임없이 돌고 움직이는 12정경과 기경팔매가 그 다음에 15낙맥과 그러니까 무수한 손락을 따라서 움직이는 또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존재하는 거지. 예? 그걸 나눠서 나라는 정신이 내 몸 따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하나로 해서 내 소우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건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뭘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대답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주기론 때문에 갑자기 어렵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지혜 그 힘을 세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건 수련을 하셔야죠. 수련이라는 건 명상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수련 이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 기수련. 그냥 말 그대로 기를 닦을 수죠. 단련할 연이죠. 기를 갈고 닦는 거를 기수련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의 개념은 앞에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적인 거 말고 우리 인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몸속에 그런 에너지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랑 에너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죽어. 우리가 피부 호흡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에너지도 우리 몸으로 들락날락 하면 죽어. 말 그대로 기절했다 이건 뭐야? 기가 잘 흐르다가 어떤 뭐 깜짝 놀랜다거나 어떤 뭐 큰 충격을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기가 딱 끊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쓰러져서 기절하잖아요. 예? 그리고 기가 다 소모되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피로증후군 이런 거 뭐예요? 책상 위에서 앉았다가 잠들었다가 다음날 못 일어나잖아요. 말 그대로 기가 다 소진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에 그런 인체에 기가 있어. 예? 그리고 기가 흐르는 통로를 한의학에서는 일단 12정경, 폐대, 위비, 심소, 방신, 심포, 삼초, 담간 해가지고 우리가 5장육부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원래 6장육부예요. 네? 그래서 1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12개의 장부에 해당하는 정경이 있어요. 정경. 우리가 뭐 수태음, 폐경, 수거름, 심포경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12개가 있고 이 12개를 연결하는 15개의 낙맥이 있어요. 정경은 다 세로로 흘러, 세로로. 이 가로로 연결하는 걸 낙맥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모세혈관이나 그 다음에 12정경 말고 우리가 수련할 때 중요시하는 기경팔맥이 있어요. 이 기경팔맥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면 인맥동맥 뭐 그거예요.
그리고 기경 8명 중에서 나머지 6기경은 자기의 통로는 이때 혈자리를 12정경이랑 공유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12정경에 포함이 돼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경 800만 자기 혈을 가지고 있어요. 인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꼬리뼈부터 장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떨 때 병이 드냐? 그거는 한방에서는 딱 간단해. 불통, 백통, 통직불통에 아프다. 이거는 뭐냐면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고, 잘 통하면 안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막히거나 또는 모자라거나 이랬을 때 질병이 온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한다. 이건 뭐예요? 기경팔맥을 우리가 강화를 시키는 건데, 수련은 12정경보다는 기경팔맥을, 임동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충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인데, 12정경과 기경팔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기경팔맥은 저수지야. 이 선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라고. 그런데 이 기경팔맥에서 만일 에너지가 부족해. 그럼 저수지 문을 열어서 이렇게 물을 대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이 꽉 차 있어. 그러면 기경팔맥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를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 기수련하면은 이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에너지를 어떻게 더 강화시키고 더 많이 우리가 끌어다 모을 것인가, 의 전체적인 개념이 기수련이고, 요거의 방법은 다 달라. 호흡을 중시하느냐, 명상을 중시하느냐, 주문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동작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파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방법이. 그 호흡을 중시한다 라고 할 때도 호흡을 기회에 모을 것이냐, 간언에 모을 것이냐, 성문에 모을 것이냐에 또 다 달라져. 그러니까 성문호흡은 뭐예요? 성문의 기를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치고박는 이 투기 운동을 할 때, 예? 유도가 있고, 태권도가 있고, 쿵구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예? 결국은 싸움을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발전된 기술인데 다 다르잖아. 자, 그런 것처럼 기라는 것을 모으기 위한 그런 수련 중에서도 방법이 다 다른 거야. 요가는 요가식대로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전통수련법이 또 따로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있고, 이렇게 다르다고 보셔야 돼. 네? 그래서 어떤 걸 중시하느냐, 그 어떤 걸 여러분들이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청신도 기공 같은 경우는 그런 호흡이나 동작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10년, 20년 해도 발공하기도 힘들고, 또 실제로 뭐 한 10년 이상 수련을 했는데 기를 못 느껴간다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직접 제가 여러분들 몸에다가 기를 직접 불어넣어서 경맥을 타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직접 기를 넣어서 강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그런 또 특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기를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수련을 할 것인가. 여기서 제가 가르치는 거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인 청신도 기공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다른 데 간다면, 성문호흡에 간다면 성문에다 기를 모으라고 할 거고, 그죠? 요가도 파가 3개 파가 있어요. 원래 크게.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를 가면 기가 들어오는 중문을 외우라고 할 거죠. 증상도 같은 데 가면은 태울주 수행을 해야 다 그럴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하는 청신도 기공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를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직접 여러분들한테 기를 보내서 그 기가 여러분 몸에 직접 들어가서 막혀 있는 데를 열고 좁아진 경력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우주에서 기를 바로 당겨서 내가 내 몸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 또 질문. 네. 총을 쏘는 이제 제재도 많이 배출하셨을 것 같은데, 꼭 서울에서만 하죠.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각 지방에는 이렇게
뭐 분원이 할까 이렇게 내신 마음 없으십니까? 마음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응. 근데 뭐 여기 한번 올라오는 시간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정말 그 지원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릇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은 뭐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또 이 제자들 중에서 대체로 또 자기 업을 가지고 그냥 자기 몸이 좀 불편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전문적으로 꼭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드물어요. 드물고 또 본인은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또 좀 그릇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기가 세게 그래야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명님 같은 분이 하겠다. 내가 내주고 싶은데 지금 아주 은퇴 라이프를 너무 행복하게 즐기고 계셔가지고 하라 그래도 안 하실 것 같아. 응?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한테 능력을 크게 부여를 해줘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들이 또 많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합선언이든 국선언이든 뭐 이런 단체들은 그 사범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수련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힘이고 그 시스템을 홍보를 하는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든 그냥 그 동작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면 돼.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수련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능력이 생기고 나면 본인이 제가 하는 걸 어느 정도 다 흉내를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자기가 자기 카리스마를 갖고 싶어 해.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 자기가 약간 뭐 이렇게 이쪽으로 좀 오랫동안 제대로 마음 수련하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능력이 먼저 생기다 보니까 약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제자들이 또 몇 명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지원이 맡아보면 별 문제가 다 생겨.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이 됐더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자기 밑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질문하세요. 그 이제 보통 이제 만족스럽다 할 만큼의 수련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자기 목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병이 있어, 뭐 불면증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난 이게 나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나으면 만족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기공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고 기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발공이 되면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근데 나는 정말 도를 얻고 싶다. 그러면 도를 얻어야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거를 뭐 횟수나 연도로 구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에 따라서 뭘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나중에 이제 치료사까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특별수련 하면은 누구나 그거는 3개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기공사로 태어나는 거고 그때부터 또 자라야 되잖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람고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특별수련을 하면 공간에는 에너지를 땡겨서 남한테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암도 치료를 하고 하려면은 또 그게 되는 상태에서 최소한 3년 정도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순히 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발공만 하면 된다 그러면 3개월, 응? 그렇지만 정말 좀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돌을 닦고 싶다 그러면은 뭐 평생이 될지, 이번 생이 될지 다음 생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돌을 얻을지 그건 다 모르겠어요. 네? 각자 자기가 갖고 태어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또 질문.
우리 수련생들도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자꾸 물어봐요. 요즘 제가 뭐 한국에 많이 없으니까 뭐 강의 형태를 빌려서 나한테 질문하시면 잘 몰라서 그런데 수련에서 한 달에 몇 번 있고 그걸 아직 모르겠는데 일반 수련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가정이 있고, 2번 오는 가정이 있고, 3번 오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좀 길을 느껴보고 싶다, 귀에 호기심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도 되고, 근데 내가 조금 뭐 수련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또 몸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최소 2번 오셔야 되고, 요거는 일반 수련 과정이고, 이제 특별 수련은 또 따로 우리가 평생 회원 제도를 유지하는 특별 수련 과정이 들어 있어요. 상계열이면 그 길을 내관해갖고 상대방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단 말이죠. 네. 특별 수련에서 그러면 3개월 동안 하면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거로 일주일에 2번 정도, 2번 오는 거. 와서는 시간이 어떻게 걸립니까? 30분. 30분씩 이틀 온다. 요거는 특별 수련에 한해서의 일반 수련은 아니고. 한 개 더 질문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 이제 이런 기공사가 됐을 때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어떤 받았다고? 가르침 같은 발공 같은 걸 받았던 걸 알고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좀 처음에 이제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건 너무 길어. 내가 기공사로 24년을 살아왔는데 스님으로 한 10년을 지금 살아왔고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짧게 얘기하면 저는 한 사부님이 한 25명 기공적으로만. 네? 그러니까 웬만한 게 좀 유명하다. 뭐 이러면 옛날에 다 찾아다녔다고 보면 돼요. 네? 뭐 산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가지고 또 이렇게 뭐 개나 한복 입고 산에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이분들한테 가장 영향을 받아서 이분들은 내 사부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이 5분 정도 계시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영향을 또 많이 받은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뭐 지금도 뭐 연락 잘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방식대로 직접 길을 줘서 이제 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5분 정도, 또 그중에 스님도 한 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1 때 제가 외고 다녔었어요. 대외 외고를 다녔었는데 좀 이렇게 기공이나 이런 명상을 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내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할 때라 뭐 기공기 시합 나갔다가 졌어. 그래서 마음도 괴롭고,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때 잠깐 마음을 좀 다스려 볼까 해서 이제 기공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춘기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17년 그때 17살이었는데 그게 너무 빨리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 거야, 되돌이켜보면. 그럼 내가 앞으로 과연 뭘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는 그때 이상하게 고려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대 뭐 경영학과 같은 데 나와서 우리 집안이 좀 어렵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사춘기 때 진짜 삶이라는 게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 이런 걸 막 고민을 하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되돌이켜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확 지나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내가 죽으려고 누워있을 때, 이제 내가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죽으려고 누워있을 때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
똑같이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찰나 순간에 이렇게 딱 지나간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잖아. 예? 또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런 또 다음 생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기술연장을 갔는데 아기가 소아마비였어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근데 엄마가 그 옆에서 이렇게 동작 수련을 하고 있었어. 나는 그냥 엄마가 수련을 하고 아기를 데리고 온 줄 알았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아기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수련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엄마가 수련하면 하는 거지. 왜 아기가 엄마가 수련한다고 좋아지냐고. 그때 부모 자식 간에는 에너지 반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엄마가 수련하면 그 기가 애한테 간대. 그래서 이제 대신 수련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일어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눈물바다가 된 거야. 막 다 울고 막 다 난리가 났는데 저도 그때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땡한 게. 그래서 생로병사 중에서 생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병은 병들고 늙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열심을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단체가 나중에 사회비 종교화 돼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벗어나 보니까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그런 구력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길게 얘기하면 일주일 얘기해요. 또 질문. 이제 입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사람도 너무 적고 사실은 아까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응? 그 애는 완전히 나선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소아마비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 수련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 선생님, 그러면 기술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기를 통하게 하고 기를 세게 경량을 그렇다면 약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약으로. 한약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술련을 한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에너지의 질이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왔어. 침을 해야 될 게 있고 뜸을 떠야 될 게 있고 갈사를 해야 될 게 있고 약을 먹여야 될 게 있어요. 예? 몸에서 어떤 물질이 부족하다. 호르몬 밸런스라든가 호르몬이 부족하다. 우리 한방에서 얘기하는 음이 부족하다. 또는 혈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먹어주는 게 가장 빨라. 피가 부족하다. 피를 만들어주는 걸 먹는 게 가장 빨라요. 물론 침으로 몸에 자극을 줘서 혈액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극을 줘서 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촉진시켜 줄 수는 있지만 직접 바로 들어가는 게 빠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술련 한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이루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는 먹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련할 때 쓰는 에너지는 단순히 또 먹는 걸로 충족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또 이 우주에 제가 말했지만 엄청난 다양한 파장대 에너지가 존재를 해.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의 폭으로, 얼마만큼의 깊이로, 얼마만큼 몸이 열려서 그걸 당겨올 수 있느냐가 기공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길을 단순하게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파장대의 에너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는. 그래서 먹어서 되는 게 있고 이 공간에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호흡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약 먹어서 기공사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단학파지. 단학파. 도인술. 신선술에서 얘기하는 거
한 단을 한 알만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몇천 년을 연구를 했는데 수은 집어넣고 그래서 뭐 수은 중독되고 그걸로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협지에 보면 한 알 먹으면 뭐 10년 내공이 증진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제수련체계법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금 수련에 약물은 좀 더 도움이 아니 됩니까? 그럼?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아니죠. 우리가 음과 양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고 또 육체를 유지하는 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고 하려면 당연히 좋은 걸 먹으면 좋죠. 그리고 또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약, 사양이라든가 웅담이라든가 또 양기가 부족할 때 양기를 확 돋궈주는 녹용이라든가 이거 먹으면 좋죠.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술을 하면 음양이 맞아야 되니까 저는 잘 먹으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가리지 말고. 잘 먹고 그저 특별히 약 쓰는 건 없고요. 네. 또 질문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한 가지 그럼 더 질문 나가시면 그 기술을 하는데 사람의 그 체질별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이 기수련이 그 강도가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 기가 세게 나오는 사람, 약해 나오는 사람 이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예?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요? 네. 나이 많아도 관계없고 젊은 사람도 관계없고. 네, 차별이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동작을 중요시한다. 이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힘들겠죠. 특히 또 어려운 동작을 많이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천문처럼 내가신장을 한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내가신장 서 있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동작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호흡을 중요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명상을 중요시하면서 입력이 들도록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접 에너지를 넣어서 타동을 시켜줘요. 그 체질은 자꾸 체질 얘기하는데 저는 한방 쪽으로 일을 하면서 체질 치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각자 체질이 다 틀려. 각자 사주가 다 틀리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나눌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동양인, 백인, 서양인은 좀 다르죠. 약간 특성이. 남자, 여자 다르죠. 네? 그 남자, 여자 중에서 또 뭐 음양이 약간 분화해서